이 그림은 명태조, 명나라 주원장, 홍무제를 그리는 그림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 그림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명태조 홍무제 사파를 찾아보니까 다 이런 사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황제의 복장을 입고 있으며, 전체의 복장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홍무제 얼굴은 검은색의 곰보를 볼 수 있으며, 이 곰보가 72개라고 합니다. 중공의 학자들은 곰보 72개가 황제의 제상의 얼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곰보를 가진 게 무슨 황제의 제상의 얼굴인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자, 고령포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용의 발가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발가락 숫자가 1개, 2개, 3개, 자, 4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개.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용의 발가락이 5개가 그려져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자, 4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이 골룡포가 명나라의 황제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황제가 직접 입고 있었는데 이게 무덤에서 발굴되는 그런 유물이라고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양쪽 어깨에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용 그림을 볼 수가 있으며 가슴에도 둥근 원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골룡포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3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거. 근데 이 원본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래 확대를 해봐도 발가락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은 그냥 명태조가 입은 그런 골룡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명나라의 군주 목록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많은 군주가 이래 있습니다. 왼쪽에 이 사파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 노란색의 골룡포를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1대 명태조라고 하는데요. 1368년에서 1398년에 재임한 주원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시는 이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이 사파가 주원장의 전물 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파도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주원장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젊을 때 그린 그림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도 이제 가슴 쪽에 확대를 해보면 용의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자, 5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깨도 보면 용의 발가락이 보이는데 여기도 5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익선관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익선관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작은 기 모양의 형태의 뿔같이 생긴 튀어나온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복장을 보면 노란색 계열의 황제의 복장을 입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태조의 주원장의 젊었을 때 그림이라고 합니다.
위키백과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발톱이 5개인 오조령은 황제의 발톱이고 발톱이 4개인 사조령은 황태자 및 제후를 상징한다. 조선 역시 왕은 오조령복을 사용했으며 왕세자는 사조령복을 왕세손은 3조령복을 입었으나 만렙에는 모두 오조령복으로 통일했다. 경복궁 근정진의 왕자의 천장에는 예외적으로 발톱이 7개인 7조령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톱이 5개인 오조령은 황제를 상징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전에 이 주원장의 이 사파를 보았을 때도 여기 발톱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영월 발가락도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한나라 고조 때는 제왕과 제1, 2왕자만이 5발가락 용을 쓸 수 있고 제3, 4왕자는 4발가락의 용을 쓰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이 후세에 와서 중국의 황제만이 5발가락의 용을 쓸 수 있고 한국의 왕은 4발가락의 용을, 일본의 왕은 3발가락의 용으로 규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통화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온순하게 지킨 것 같고 민화의 세계관에서는 5발가락의 용 그림이 자유롭게 나타난다. 용어의 모티브는 뱀을 닮은 탓으로 그 자세가 자유로워서 천변만화의 가지가지 자세를 취하면서 나타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설명이 나와 있듯이 황제만 5개의 발가락용을 쓸 수 있었다. 이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곰보 형태의 주원장의 얼굴이 그려진 이 사파를 보면은 황제를 상징하는 용의 발톱이 4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림은 황제의 복장이 맞는데 앞전에 설명한 내용과 달리 4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4개이면 제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황제가 아니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이 곰보 얼굴의 주원장이 쓰고 있는 이 모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주원장이 쓰고 있는 이 모자가 되겠는데요. 이 모자를 자세히 보시면 익성관하고 다른 형태의 모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익성관 모양의 형태를 보고 있는데요. 고야말 조선과 명나라, 베트남에서 사용하던 왕관 및 관무 중에서 청나라에게 남명이 멸망하면서 폐지되었다. 조선의 경우 대한제국이 들어서면서 폐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후에는 항용포를 입은 고종이 익성관을 계속 쓴 어진이나 사진 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 양장이나 군복과 함께 전통적인 관복으로 혼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이왕이 간혹 익성관을 쓰기도 했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본격적으로 익성관이 폐지된 것은 일본 제국 폐망 이후 이황가가 신적 강화를 당하면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다. 명나라 만리역제 무덤에서 출토된 황금실로 짠 익성관이라고 합니다. 익성관은 보시면 이 기모양처럼 생긴 이렇게 뿔처럼 생긴 이런 2개의 튀어나온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이쪽에 오른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2개의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주원장을 그려놓은 이 사파를 보면은
자, 여기에 상단에 이렇게 뿔처럼 밑에만 뿔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긴 형태의 이 모자는 이게 무슨 모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름도 있고 이렇게 살짝 접힌 이렇게 주름이 형성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태의 모자가 어떤 모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3제도회 예전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중국의 명왕조 왕기가 그 아들 사와 함께 지은 유서로 현재 백과사전에 가까운 서적이다. 명만력 35년 1607년에 완성되었으며 만력 37년 1609년에 출판된 서적이고 108권으로 이루어진 서적이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재도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현재 삼재도회를 보고 있는데요.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면은 황제가 사용하는 이 모자를 이렇게 여러 개 볼 수가 있으며 여기 보시면은 익성간 형태의 모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이 익성간 형태의 모자는 오사절상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절상근. 이 익성간이 이제 오사절상근이라는 거죠. 아래쪽은 피변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 두 개의 관문은 우리나라 황제께서 정묘제례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익성간은 항시 우리나라 황제께서 늘 쓰고 있는 모자가 되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옷이 보이는데 여기도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습니다. 이 복장도 보시면 항상 용의 발가락이 5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이 복장은 현의라고 하는데요. 현의. 현자는 검을현이며 검은색 의복이다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파가 그려진 거는 이렇게 흰색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 한자의 뜻을 파악해 보면 검은색 의복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의 검은색 의복이다. 그 삼재도에 또 보면은 많은 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의복에 대한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재래의식에 지낼 때 이제 입는 이런 복장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의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한자를 해독을 하면은 이제 이 복장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제가 말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복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제 내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성분이 입는 옷도 있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관보의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재래의식 때 입는 그런 관목이죠. 뭐 황제가 있거나 황제를 이제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이제 쓰는 그런 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모자의 형태를 계속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모자 두 개의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모자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자는 장건이라고 합니다. 장건. 이 모자 용도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고 그냥 이제 장건이라고 하네요. 천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자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 또 모자가 이렇게 하나 보이는데요. 자, 이 모자가 또 어떤 모자면 이거는 결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건. 그러니까 결건. 이 모자도 천으로 이루어졌는데요. 3제대에 보면 이 모자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전에 주원장 서파를 보면, 자, 이 모자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자, 이 모자가 이게 결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천으로 이루어진 모자입니다. 자, 이 모자는 익선관이 아니고, 천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이렇게 뒤에 끈이 달려 있는데요. 이 끈의 형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끈을 이제 잡아매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런 모자라고 합니다. 이 모자가 이제 결견이라는 모자인데요. 자, 이렇게 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걸 이렇게 머리에 쓰고 이제 잡아매는 그런 형태의 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원장이 쓰고 있는 이 모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익선관이 제가 확인을 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결견이라는 이런 모자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황야의 일이라는 이렇게 한 블로그의 내용이 있는데요. 예, 건의 종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분이 뭐 무협 쓰다 보면 흔히 부딪히는 문제가 복식인데,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아마도 무협지 소설이나 이런 걸 이제 쓰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은 송나라 명나라 시대의 건은 오늘날 우리 안방의 사극에서도 쉽게 구경할 수 있다. 이중 귀를 덮는 건을 책이라 특화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현재 보시면 이 부분이 결건이라는 모자가 되겠는데요. 자, 모자 형태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건. 자, 한번 설명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여기 아래쪽에를 보시면 결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며, 결건과 내건은 무인들이 많이 사용했다. 잘된 만화 삼국지를 보면 장비나 간우가 투구 붙었을 때 결건이나 내건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장비나 간우가 이제 많이 쓴 모자라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네, 현재 이래 보시면 삼국지에 한 서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인터넷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삼국지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간우의 이제 복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간우가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모자 이제 보이시죠? 자, 어떤 보면 이것도 익사관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러나 이게 끈으로 이렇게 돼 있으며 이렇게 간우나 장비, 그 무인들이 사용한 모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모자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이 홍무제 이제 모자를 보시면 같은 형태의 모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모자는 황계라고 이렇게 복장을 입고 있지만 익성관이 아닌 이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왜 이분은 이런 모자를 쓰고 있을까요?
황제면 익성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익성관을 사용하거나 익성관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결건이라는 이런 모자를 쓰고 있을까요? 홍건적의 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의 난 또는 홍건적의 난은 원말기에 한산동을 수장으로 뭉친 백령교도가 중심이 돼요. 여기 보면은 백령교도는 도교와 불교에서 기원한 중국 민간 종교이다. 특히 여성과 가난한 이들에게 크게 유행했는데 그 교리는 한 여인이 있어 그저의 자식을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하나의 가족으로 모은다는 것으로 불교의 미륵 사상과 민간 신앙이 혼합된 사상이다.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비밀 결사 형태로 존재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건의 난 또는 홍건적의 난은 원말기 한산동의 수장으로 뭉친 백령교도가 중심이 되어 봉기한 한족의 농민 반란군으로 머리에 붉은 수건을 돌렸기 때문에 홍건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홍건적은 홍적, 홍두적 등으로 불렸다. 1348년 원나라에서 절강의 방국진이 해상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차례로 반란이 일어난다. 1351년에 관호에 의해 황하의 개수공사를 시키던 백령교도인 홍건당이 봉기했다. 그때 한산동은 미륵불이라 자칭하며 민심을 선동하였는데 그 뒤에 한산동은 강군에게 붙잡혔으나 그의 부하 유복통은 각기를 노략질 하였는데 그 군대는 10만에 달하였다. 그리고 한산동의 아들 한이마를 맞이하여 황제로 삼고 국호를 송이라고 하였다. 1354년 대규모 토벌군을 이끈 도쿠다가 그가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한 토건 데무르에게 경질되어 살해당하자 이것은 칸의 권력 회복과 맞받고 군벌에게 의지하던 원나라의 군사력을 크게 악화시키게 되었다. 1357년 홍건적의 유복통의 인술 아래 세계군으로 나누어 대북벌을 개시하여 초반에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나 원나라의 반격과 내부 갈등으로 북벌이 좌절되면서 홍건적 일부 세력들은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 행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관생과 파두반의 홍건적이 원나라 여름 도읍지 별채 수도와 마찬가지였던 상도와 주변 지역을 함락시키기도 했으나 1359년 주력 부대가 주둔하던 별량을 다시 원나라에 뺏기면서 요동으로 이동하게 되고 급기야 원군에게 쫓겨 고로 영토로 들어오게 되었다. 주원장이 절강의 10만3의 재력의 도움을 받아 서수휘, 진우량, 장사성 등의 세력을 격파했다. 주원장은 남경을 근거로 하여 기타 반란자들을 차례로 쓰러뜨리고 장강유액의 화남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여 1368년 난징에서 황제로 즉위하여 명나라를 건국하고 연호를 홍무라 정하니 홍무제이다. 홍무제는 건국하자마자 북벌을 개시하여 원순제, 토건 티무르는 대도 북경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쳐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은 명나라로 통일되었다. 결국 중원을 점령하고 있던 원은 북쪽으로 몰아내고 명을 건국하여 한족 왕조를 복원시켰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원순제, 토건, 티무르는 대도 북경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쳐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은 명나라를 통일했다. 자, 결국 중원을 점령하고 있던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명을 건국하여 한족 왕조로 복원시켰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건적이라는 집단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말에 타고 이 사내처럼 이렇게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쓰고 있는 이런 집단을 이제 부르는 그런 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이라 되어 있고 이렇게 붉은 두건을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있는데요. 또 여기 홍건적의 난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난. 자, 여러분도 난이라는 말 잘 아시죠?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에 싸우는 것이 전쟁이라 하고, 이 난이라는 것은 내부의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반란, 이런 것을 난이라고 하죠. 홍건적에는 또 한 나라 안에서 발생한 이 난이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건적이 이제 어디서 이제 발생을 했냐면은, 이렇게 구글 어스로 이렇게 중국 대륙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한 이쯤 여기인가,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난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중국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요. 이때 원나라의 수도가 이 북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북경을 이제, 붉은 무리의 집단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원장의 사파를 보면은 이렇게 많은 얼굴 형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맹태조 화성이라는 그런 사파도 보이고, 주원장이 이렇게 얼굴 형태가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 여기 보이시죠? 여기 머리에 쓰고 있는 거. 자, 이런 형태의 모자가 결건이라는 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복장 보시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용의 이제 형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뿔이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눈이 있고. 자, 이 그림은 이제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그림이냐고 하면은, 이렇게 보면 주원장 얼굴하고 뭐 기사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요. 이제 앞전에 본 거는 이제 컬러로 이제 채색을 이제 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그림이 이제 원본 그림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주원장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같은 그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견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확대해 보면 가슴에 용의 형상이 있고,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용의 발톱이 하나, 둘, 셋, 네 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 자, 이 그림이 보관되어 있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의 블로그 내용에 보면은 명나라 태조 조원장과 황후 마시릉, 안경, 명효릉 설명을 해주고 난징, 민샤오닝에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명태조 조원장이 명효릉은 난징의 민샤오링에 있다. 남경 명효릉은 명나라를 개국한 명태조 홍무제 조원장과 황후 마시릉이 있다. 남경 종산 동룡부에 소재하며 효릉이라는 칭호는 마황후의 시원인 효자에서 지어온 것이다. 명효릉은 명청시대에 조성된 황릉으로 1382년에 착공하였고 1382년 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건설 중인 왕릉에 먼저 매장하였다. 1398년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이 병사하여 황릉에 매장하였으며 32년 공사 기간을 거쳐 1413년에 완공되었다. 자,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명태조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명효릉이라고 하네요. 자,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 보시면 멘트우주 지원장에 이제 효령이라고 이제 B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잘 안 보이는데 또 다른 그림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사파를 볼 수가 있죠. 자, 앞전에 본 그 주안장의 사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전에 이제 내용을 그 확인을 해보면 이 모자는 익선관이 아니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라는 분이 이런 익선관도 아닌 이런 결견이라는 이 천으로 된 모자를 이런 복장을 입고 황제의 복장을 입고 쓸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익선관을 이제 살펴보면은 맥날의 만력제 무덤에서 출토된 황금실로자는 익선관, 이런 익선관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제도에 나오는 익선관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은 백만력의 오사 익선관이라고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제도에는 오사 절상관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익선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익선관을 이제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는 보면 베트남 웅후엔 왕조의 구령 통청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의 마지막 황제가 사용했는 그런 익선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홍무제 이제 주관장이 나오죠. 홍무제의 신남 노황왕 주담무담에서 출제된 오사절상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절상건, 삼조대에 나오는 그 오사절상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두 정이 나왔다네요. 자, 우리나라 조선 태조 이성계의 의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익선관의 높이가 좀 낮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익선관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황제는 이런 익선관을 써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선 세조 의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도 익선관을 쓰고 있죠. 자, 다 익선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익선관을 분석을 해보면, 자, 이분은 황제도 아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인물이라는 거죠. 자, 여기 앉아있는 이 의자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의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에 의자가 보이는데, 자, 이런 의자의 형태는, 이거는 황제가 앉는 의자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디 뭐 그림 그리는 데나, 요새로 말하면 사진관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 데 가면은, 앉는 의자, 평범한 보통 의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데 앉아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황제를 그린 그런 사파도 아니며 이분은 황제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홍건적의 한 우두머리에 이제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이제 황제로 이제 둔갑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사파가 어떻게 해서 가짜인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